뭐 단도직입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기관 좀 적당히 파세요. 차익 실현 욕구가 막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요새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현재 상황들 정리하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계속 확산이 되고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 지수나 주가 자체도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또 반대편에서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 지금 줍줍하자라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고요. 증권사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객장에서 요즘에 삼성전자 사려고 계좌 트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 각종 매체에서도 주가 하락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이 그러면 저가 매수할 타이밍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이 정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 구간인지 지금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는 현 상황들을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투자 의견을 한번 정리해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전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각자의 뷰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과 댓글을 보시는 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지금이 살 때다 라는 의견,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피가 한때 2270선에서 급격하게 2080선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눌림목이 조금 더 심해지는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쏟아졌죠. 특히 기관 좀 적당히 파세요. 뭐 어쨌거나 수급 상황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만이 사들이는 장이 1월 말부터 계속 이어졌고, 거기에다가 그 3일에 중국 다시 개장했는데 출발과 함께 8% 폭락하는 거 보셨죠? 하다 보니까 물론 공포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보시면 폭락 소식과 함께 오히려 우리 증시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었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뭐 얼마나 떨어질까라는 그 불안감 막 있다가 어쨌거나 8% 폭락하긴 했는데 중국 증시 개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다 보니 시장은 이제 여기에 대한 해소감으로 오히려 오르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 중국 경제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노무라나 S&P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1.2%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거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인민은행에서도 그렇고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테고, 이걸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뭐 중국에서만 이렇게 타격을 받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계속해서 지금의 미니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간 모습이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에서의 부양책 기조,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점이다, 그리고 불확실성, 중국 증시 개장했다, 그러면 지금이 살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마침 지난 금요일부터 기관이 순매수세로 돌아서기도 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진짜 사야 될 땐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당장 끝날 것도 아니고 영향이 조금 더 있겠지만, 지금까지 메르스나 사스 사태를 봤을 때도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이 뭐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반적인 그때 당시 흘러가던 펀더멘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떨어지는 거 다 만회할 거야, 회복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설사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생각해보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 지표랄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다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사인들을 계속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증시 더 상승할 거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서 좀 일단락되고 좀 가라앉는다면 다시 한번 이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증시는 회복하고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과 투자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중에서도 그 지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었고, 그리고 어닝 쇼크를 기록해도 올해 업황이나 그리고 사업성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 자체가 오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LG노텍과 삼성전기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거나 올해는 실적 더 좋아질 거야, 올해는 펀더멘털 더 개선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충만하게 지금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눌림목이 오히려 기회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 2000에서 한 2050선을 저점으로 잡고 만약에 내가 한 달 정도 버틸 여력이 있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 오르는 게 아니겠죠. 무엇보다 실적, 이거 끝나면 실적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지금은 팔 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배경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관이 지난 한 달 동안 판 물량이 5조 원입니다. 거의 매년 그랬듯이 1월 들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졌으니 매물 더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매수 물량을 고려했을 때 이 3월 선물 옵션 만기일 때까지도 이런 매도 물량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V자 반등을 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럼 외국인은 어떠냐? 외국인도 몸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팔고 채권을 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지난 1월 동안 외국인이 6조 원에 가까운 원화채를 순매수했는데요. 이게 전월보다 4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설 연휴 끝나고 더 심해졌는데, 설 연휴 지나는 그 즈음이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 우려가 확 올라간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난해 9월부터 올랐었던 우리 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막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지다 보니까 좋아,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채권을 사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 겹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황을 봐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채권뿐만 아니라 달러 쪽으로 가다 보니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고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150원에서 급격하게 1200원 턱 밑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 환경도 좋지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지난 9월부터 이번 설 연휴 직전까지 사들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다 하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간혹 순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조 자체는 아직까지는 팔자세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했으니까 중국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이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에서 말했던 매수 이유가 여기서는 또 매도 이유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1.2에서 2%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현실화되면 우리 시장에도,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몸을 사려야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좀 멀리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막 1차 미중 무역 합의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중국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면 그 1차 합의 내용을 다 못 지킬 가능성도 중국 측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2차 합의를 이루는데 아마 더 팽팽한 평행선을 미국과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시잖아요. 미중 무역 합의 다시 한번 싸우기 시작하고 합의 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시장이 눌릴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사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어. 오히려 팔고 이 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자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터지는 와중에 중국에서 조류 독감하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시 발발하면서 여전히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독감으로만 지금 10,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해요.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팔 이유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 시점에서 매수해야 할 이유와 매도해야 할 이유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앞에서도 잠깐 언지를 해드렸는데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버틸 여력만 있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 조금씩 모아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언제까지 팔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걷어내고 나면 어쨌거나 펀더멘털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좀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 전망이 좋은, 결국에는 또 반도체 IT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분할 매수해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조언이 되고 또 이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좀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한마디씩만 덧붙여 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